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땀과 그냥 운동에서 나는 땀과 두 가지를 채취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땀 냄새를 맡았을 때 다른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실험을 했더니 굉장히 신기하게도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나는 땀을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맡게 했더니 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우리 뇌와 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짧은 강연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짧은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몇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 질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타고나는 모든 능력들은 타고나는 거 아닐까? 나의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후천론자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가 나라는 존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교육학자들과 심리학자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 둘 사이의 인터액션, 그러니까 상호작용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나는 유전자가 있고 내가 타고나는 스킬들이 있지만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후성유전학이라고 그래서 건강한 환경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좋지 않은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성유전학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그 곡의 악보 자체가 우리의 DNA, 유전자라고 한다면 악보에 쓰여져 있는 곡은 똑같다 할지라도 어떠한 콘서트홀에서 어떤 피아노를 어떤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곡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난히 집중이 안 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리고 많은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덥거나 습하거나 굉장히 이 환경 자체가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을 때 우리의 뇌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환경과 또 다른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이런 환경의 영향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생각하냐 하면 이거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뭔가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잘 하진 않죠. 세계적인 국제 학술 저널인 네이처지의 네이처 휴먼 비헤이버라고 인간의 행동 관련된 연구들만 실리는 네이처의 자매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뇌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환경뇌과학이라는 분야가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ESG라고 그러죠. 어떤 친환경적인 가치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학계나 연구를 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어떠한 환경의 영향들이 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가 많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조금 와닿을 것 같아서 제 경험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독일 라인강 근처에서 계속 살았던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넘게 독일 남부에 있는 콘스탄츠라는 대학 도시에서 살기도 했는데요. 이곳이 어떤 도시냐면 바로 라인강의 수원지에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라인강의 수원지는 엄청나게 물이 깨끗하고 맑았어요. 제가 살던 그 시기에는. 제가 정말 자주 수영도 하러 가고 자전거도 타고 그냥 날씨 좋은 날 산책을 즐겼던 이 보덴제 호수에서 라인강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너무나 정말 상쾌하고 그 물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고 수영도 하고 물 색깔도 아름답고, 제가 대학 생활을 보내는 내내 이 아름다운 환경의 기억이 제 뇌에는 각인되어서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강이 항상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스위스에 있는 바로 이 라인강의 수원지에 맞닿아 있는
한 큰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오염 물질들이 이 라인강에 흘러들고 불이 나고 정말 이 주변에 이 오염 물질들이 흘러들어서 아름답던 파란 강물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집단사하고,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답던 환경이 순식간에 굉장히 끔찍하고 악취가 풍기고, 그리고 정말 그 근처에 가기도 싫은 그러한 곳으로 변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을 기억하는 많은 이 주변에 살던 주민분들은 이 기억이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거닐던 이 강가가 사실 죽어있는 물고기가 보이고 빨간 물이 보이고 쓰레기가 보이고, 이러한 것들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오염의 영향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도 이루어져서 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공장으로부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산업단지로부터 나오게 되는 냄새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국제학술 중에는 환경심리학 저널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사람들마다 이러한 냄새에 반응하고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는 다 달랐기 때문에 하나의 답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신경질이 많이 나고 화가 많이 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관측이 됐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하천으로부터 올라오는 냄새가 내 스스로의 뇌에게 왜 스트레스가 되는가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가 냄새를 인지하는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의 오감 중에서요, 후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감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는 빛의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는 거고요. 뭔가를 듣는다라고 할 때는 공기 중의 진동이 또 전기 신호로 바뀌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각의 경우에는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이 화학 분자가 인지되어지는 메커니즘이 바로 뇌로 들어가는 굉장히 직접적인 형태로 우리가 냄새는 인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직접적인 냄새가 어떻게 스트레스와 감정 변화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연구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연구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아무런 우리가 느낌이 없는,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냥 보통 냄새 분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냄새인데 이 일반적인 냄새를 맡게 하는 순간 굉장히 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불안도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죽거나 임산부가 다치거나 아기가 괴로워하거나, 정말 딱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올라오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들을 특정 냄새랑 같이 보여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 냄새만 나도 사람들의 불안도가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특정 냄새와 어떤 불안도를 올리는 감각이 한번 연관이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냄새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뇌 안에서는 어떤 부위와 관련이 있는가 봤더니, 냄새가 인지되어지는 우리가 이제 후각중추라고 부르는 곳을 피리폼 코텍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냄새가 우리가 인지가 되어질 때는 바로 이 후각중추로 가서 이 후각중추에서 냄새가 기억까지 가고 우리 뇌가 기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과 연관이 되어져 버린 냄새의 경우에는 바로 후각중추와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편도체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런 감정을 느끼는 뇌 부위에 한번 거쳐져서 냄새가 인지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냄새와 좋지 않은 경험들이 결부가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뇌에서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냄새와 관련되어 있는 감정들을 먼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어떤 공포의 감정들이
냄새와 항상 같이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후각중추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뇌 부위들이 있는데요. 이 다른 뇌 부위들은 시상하부,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하는 일은 다른 호르몬들을 분비하고 우리가 흥분을 느끼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다른 어떤 그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하는 엔돌핀과 같은 그런 그 뇌 안에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거나 하는 이런 모든 메커니즘들,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들, 이것들이 모두 다 뇌 안에 시상하부와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시상하부와 후각중추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마라고 불리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남고 기억이 남는 이 해마 부위도 또 역시 후각중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각, 냄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냄새가 그냥 순간적으로 다가와서 냄새가 좋다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기억들이 깊숙이 어떤 공포, 두려움, 불안과도 연결이 되고 스트레스와도 연결되고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다른 여러 호르몬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기억과 감정과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요, 사실 외할머니 집, 뭐 외가댁, 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어렸을 때 맡았던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달고나 뽑기 같은 거 했으면 그때 그 달달하던 냄새가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그런 냄새들과 함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기억이 남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해마가 후각중추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냄새로 세상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들이 굉장히 깊이 뇌 속에 남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바꿔보거나 지워보려고 했는데 냄새의 기억은 잘 지워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건요, 사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악취를 맡았어요. 그래서 악취를 맡고 스트레스와 어떤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냄새로 전달이 된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냥 냄새를 맡게 하고 정말 공포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이것들을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한테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럼 운동을 시키면 땀이 나죠. 그래서 운동을 시켜서 나는 땀과 이 사람을 높은 곳에서 낙하산과 함께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사실 아주 높은 곳에서 낙하산으로 다이빙을 할 때는 어떤 공포감, 스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내는 땀, 요거를 채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땀과 그냥 운동에서 나는 땀과 두 가지를 채취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땀 냄새를 맡았을 때 다른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실험을 했더니 굉장히 신기하게도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나는 땀을 이 사람이 그러한 경험을 한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맡게 했더니 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편도체 부위가 같이 활성화가 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떠한 동네를 가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항상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던 라인강에 갑자기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오면 이 스트레스 받은 내 몸에서 나고 있는 어떠한 채취들, 내 몸에서 나는 그러한 채취를 다른 사람이 맡게 되면은 이 사람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이 환경으로부터 하는 경험이 냄새를 예로 들자면 나에게 다양한 감정과 기억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으로부터 받는 경험, 이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레 함께 느끼게 된다라고 한 영향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뇌가 냄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냄새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자극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뇌의 기억으로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어떤 하천으로부터 악취가 난다. 그럼 그것이 사실 내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나의 삶의 질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악취가 나는 동네나 굉장히 지나가면은 하천에서 안 좋은 냄새가 올라오는 경험, 이런 건 여러 곳에서 하실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어떻게 보면 인천 서구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천 서구 지역에는 몇 년 동안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하천에서 쓰레기에서 올라온 냄새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어떤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민원들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인천 서구의 경우에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다방면의 노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 냄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새로 구성을 해서 생태문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력을 3년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올해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지자체 최초로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맺어서 3년 만에 악취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민원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봐야 될 것은 사실 이 주민들의 민원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민원으로 치부되기보다는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 계속되어서 이런 근본적인 악취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주민들의 불편과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영향은 점점 더 중요하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사실 우리는 건강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보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고요.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 국가들도 사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요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뇌는요, 보다 건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나 감정들의 경우에도 보다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최신 뇌과학의 영역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건강한 뇌를 위해서도 우리는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이렇게 깨끗한 환경은 우리 뇌에게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